통신 1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할 내용은 하이패스 필터와 그 실험 내용이 되겠죠. 하이패스 필터는 전번 주에 한 로패스 필터와 개념이 거꾸로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필터의 주파수 범위만 달라지는 것이지 개념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이게 한번 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패시브 하이패스 필터라고 되어 있는 이건 이제 아날로그 필터죠. 아날로그 필터면서 패시브 하이패스 필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패시브라는 것은 전원을 쓰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전원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트랜지스터나 OP앰프를 쓰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표현할 때도 뭐 여기 전원 표시는 돼 있는 거 뭐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입력 측에 입력 측에 플러스 전압,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그라운드를 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거보다 높은 전압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플러스를 쓴 것이겠죠. 그 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 하이패스 필터가 그래도 성능이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럴싸하다는 표현은 조금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 어지간하다. 그 캐패시터의 XC 값이 2파이 FC분지 1이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회로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한 성능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이패스 필터의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간략한 이론, 뭐 간략한 회로가 간단하니까 간략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컨덴서와 저항이 이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캐패시터와 레지스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캐패시터 하나가 이런 형태로 서 있는 거, 만약에 이게 저항이 없어도 출력은 다 잘 나옵니다. 그게 간단한 게 XC라는 것과 그러니까 필터 성능만 내기 위해서는 XC로서도 충분히 내고 입출력의 관계를 따지려면은 저항을 붙여서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이제 주파수축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주파수 축과 앰플리튜드 축. 그러니까 뭐 뒤에 분명히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그 축이 있지만 이쪽을 주파수 축, 여기를 앰플리튜드 축.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는 파워 축과 전압 축이 있는데 두 가지가 혼용되어서 잘 쓰입니다. 두 개가 다 전압으로 바라보면서 출력을 이렇게 그려낸 것도 있고, 파워도 파워로서 그러니까 장비를 뭐로 쓰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계산하는 법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전압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전압으로도 쓸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파워는 파워 나름대로 쓰는 형태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왜 두 개로 나눠놨냐, 파워도 쓰고. 그 저주파 장비들은 전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고주파 장비, 주파수가 높은 것들은 파워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장비를 만들 때에 전압으로 표시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를 많이 봤겠죠. 많이 써보고. 근데 스코프는 이렇게 주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기캐야 한 500메가 정도. 내가 뭐 1기가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1기가로 1기가까지를 쓴다고 치더라도 그거 전압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나는 500메가 정도까지는 봤어요. 스코프의 전압 레벨로 보는 거. 근데 뭐 3기가, 4기가, 10기가 뭐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게 전압으로 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못 봤어요, 저는. 제가 못 본 거죠. 뭐 장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주파수가 높은 곳은 파워로서 계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얕은 주파수에서는 전압으로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것은 여기서 뭐 하이패스 그래서 이게 20기가 뭐 10기가 뭐 이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필터는 여기 회로, 지금 이런 회로에서 쓰이는 필터는 대부분들 저주파 영역에서, 이 저주파라고 해서 뭐 10km, 20km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주파수는 높은데 그 중에서 비율로 따질 때 보면은 높은 주파수도 있고 얕은 주파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주파 영역에서 쓰는 필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특히 이런 이제 하이패스 필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디오 주파수, 오디오 주파수 있잖아요. 뭐 1km, 끼케야 뭐 2km, 3km 이 정도 나가는 주파수. 그리고 0Hz부터 DC부터 시작을 해서 뭐 60Hz, 뭐 이런 100Hz 이런 저주파 대역 있죠. 이런 것을 끊어내는 필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3기가 4기가를 해서 3기가 4기가 쪽을 쓰고 3기가 미만은 안 쓰겠다 했을 때 이 필터를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콘덴사로 하나만으로 쓰는 필터로서는
그런 주파수 대에서는 부적합하고, 이렇게 쓰는 것들은 저주파 영역에서 쓰는 하이패스 필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머릿속에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쓰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럼 패시브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트랜지스타나 OPMP를 안 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이패스가, 이제 하이패스의 개념은 아시겠죠? 로우는 안 쓰고 하이만 쓰겠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캐패시터다. 이거 캐패시터 하나가 모든 역할은 다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90% 이상을 저항으로 하는, 뭐 물론 저항도 그 일익을 담당하는데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이 이 콘덴사가 하는 것이다. 캐패시터가. 그럼 캐패시터의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XC는 2파이 FC 분지 1이다. 그거를 머릿속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코일은 뭐다? 2파이 FL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캐패시터 XC 이퀄 2파이 FC 분지 1 했으니까 여기서 분모항의 F는 주파수가 가변이죠.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C는 픽스된 거죠. 상수값이고 파이도 상수고. 그러면 주파수에 따라서 뭐가 변하느냐? XC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하이패스를 만드는 거죠. 물론 로패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러니까 캐패시터에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그 주파수에 의해서 XC가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갖고 하이패스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이패스 필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금방 이해가 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요, 요 캐패시터에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도 생각을 했듯이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무한대 주파수고,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를 무한대라고 가상을 하시고,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주파를 F 이퀄 0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F 이퀄 무한대와 F 이퀄 0으로 보면은 하이패스와 로패스를 구분하기는 아주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높은 주파수 F가 무한대다 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XC 이퀄 2파이 FC 분지 1에서 F가 무한대로 되면은 무한대 분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소 0이 되네요. 0이라는, XC가 0이라는 건 뭐죠? 저항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물론 뭐 저항이 없다는 말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요렇게 쇼트가 됐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쇼트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입력 들어온 게 출력으로 다 나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는 다 빠져나가더라 하는 것이죠. 어디로? 출력으로. 그러면은 F가 0이다? 저주파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패스의 반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XC 이퀄 2파의 FC 분지 1에서 F가 0이 됐다. 그럼 0분지 1이죠. 무한소 분지 1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저랑간 여기 저항이 하나 탁 생기는데 주파수가 0일 때 무한대 저항이 하나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한대 저항이면 출력으로 전류가 흘러요? 못 흐르죠?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는 통과하고 얕은 주파수는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 아니에요. 패시브 하이패스 필터. 패시브니까 콘덴서와 저항으로 만든 하이패스 필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높은 주파수는 통과가 다 되는데 얕은 주파수는 뭐 이론상으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0으로 놓은 거죠. 했을 때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0일 때는 못 나가다가 이론적으로요. 그거보다 주파수가 조금씩 증가를 하면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나가는 거죠. 통과가 되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언제까지를 통과하고 언제까지를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3dB라는 관점을 줬죠. 기준을 뒀죠. 기준을. 그 3dB를 계산하는 게 그때 계산하는 게 이 콘덴서와 저항이 들어서 가지고 파워는 언제? 그때 했죠. 반일 때. 전압은 언제 때? 0.707일 때. 그러니까 0.707은 여기 들어오는 거를 1로 봤을 때 여기 나타나는 것을 0.707배일 때를 3dB 주파수라고 한다. 그 여기서 제가 뭐 그냥 3dB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3dB라고 그랬죠. 필터에서 이거는 증폭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커지는 개념이.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분명히 떨어지는 걸 다 아니까 마이너스는 안 써도 된다는 소리죠. 자, 여러분들이 제 말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회로니까. 자, 이거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패시브 하이패스 필터, 그 필터 로패스건 하이패스건 콘덴서 하나 저항 하나 들어간 게 모든 필터의 기본 원리예요. 패시브로서는 패시브 전원 안 들어간 것들 OPM프나 트랜지스터 같은 게 안 들어간 필터 지금 이게 기본이다 이거죠. 이거는 하이패스니까 이렇게 섞고 또 로패스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역시 기준이 되는 것은 콘덴서가 기준이 된다. 물론 코일로도 합니다. 근데 코일로는 기준을 안 삼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코일은 좀 비싸요. 캐패시터는 좀 싸고. 그러니까 이렇게 싼 회로 아니게 뭐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는데 캐패시터로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RC 회로로 하이패스 필터를 선택하는 방법 뭐 물론 이제 뒤에 그 OPM프 쓰는 것도 나오죠.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OPM프 쪽으로 많이 써요. 왜? 이거로서 효과를 많이 못 누릴 때는 OPM프를 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same as like before, 뭐 passive, high pass and filter 뭐 그랬어요. 뭐 이건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 뭐 영어 해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막판에 말라온 게 캐패시터 C again it is RC filter configuration 그랬어요. 그러니까 C가 제일 중요해 여기서. 뭐 물론 R도 계산해낼 때는 다 필요한데 하여간 그 C가 제일 중요하다. 자, here is the circuit in the image input 들어갔을 때 only high frequency allowed to pass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 패스 역할을 한다는 것은 C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되겠죠. 뭐 여기 내용이 뭐 그렇게 나온 게 뭐 다 똑같은 말 같아요. 자, 그 대신 how high pass filter work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려준 거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이론적인 것과 실제의 필터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는 거, 실제하고 이론하고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는 그 뭐 직각으로 그려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 없고, 자, 이쪽 축이 주파수 축이죠. 그리고 이쪽이 앰플리튜드고, 앰플리튜드라는 것은 크기죠. 근데 그 크기를 전압으로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파워로 나타내느냐, 뭐 일반적으로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FC고 뭐로 그냥 앰플리튜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가 0점이고 여기는 감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이 회로에서 이것보다 이게 더 커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0점이고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잘 살펴보면은 시작 점서부터 시작했을 때 이제 조금씩 올라가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0점부터 시작하면은 올라가는 거죠. 하이패스니까 조금씩 증가를 한다. 왜? 2파이 FC 분지 1에서 동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도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0으로 된대. 왜 0으로 된다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똑같다는 소리자라고 보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선하고 빨간 선이죠. 여기 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얘하고 평행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론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그냥 평행처럼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at low frequency reactance of capacitor XC를 얘기한 거죠. 이를 very large, 그죠? very large. 그 크다. 저항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통과를 잘 못한다. That will act like an open circuit. 그렇죠. 근데 100% 오픈은 아니고, and block the input signal below the cutoff frequency point FC. 자, cutoff FC가 나와요. 그래서 컷오프는 언제냐? 파워일 때는 반이라고 그랬죠. 반 0.5죠. 전압일 때는 0.707 라고 그랬죠. 그거는 뭐 2파이 FC X 이거하고 이거를 똑같이 놨을 때의 그 점으로 놓자하고 서로 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자, 뭐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첫 시간 수업은 다 됐으리라 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뭐 프리퀀시 리스폰스에는 컷오프 프리퀀시 그랬잖아요. 3dB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언제냐? 파워일 때는 반이다. 그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FC 나왔죠? 자, 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